오늘 포스팅은요, 신윤복의 기다림입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글을 쓰면서 항상 그리움이라는 단어를 집어넣거든요. 원래 제목은 기다림인데 사실 후대 사람들이 지은 거기 때문에 신윤복이 지었다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요 그림이 요거죠. 요 그림이 사실은 제가 어떻게 보면 처음 미쳐서 그림이 너무 좋아서 그러게 된 계기가 된 그림인데요. 너무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각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싶고요. 이게 신윤복은 조선 후기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신윤복을 항상 평가할 때 어떤 이미지를 머릿속에 사진을 찍는 천재라든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종종 또 쓰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신윤복은 정말로 가슴 아픈 사랑을 하다 죽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마 정설은 아니지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림 속에서도 항상 그런 아픔들이 있고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유명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사실 시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선 후기에 책자 하나에 나오지 않는다는 건 얘는 딱 세 줄이거든요. 호는 해운이고 이런 나와 있는 그 줄이 실질적으로 한두 줄밖에 없어요, 역사서엔. 그래서 거의 은둔형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가 이제 첫 번째 이런 생각이고, 두 번째는 전혀 별도의 생각이에요. 이건 학계에서 내놓지 않은 저만의 생각인데요. 요때가 정조 때잖아요. 영조에서 이산 귀주에 갇혀 죽는 아버지를 보고 정조가 이어받아서 이제 조선 후기의 모든 문화, 역사, 정치를 이뤘는데요. 요때 어쩌면 정조가 그냥 옆에 놓고 너는 풍속화나 이런 그림을 남들이 그리지 않는 그림을 그려라, 요렇게 특명을 내려놓고 신윤복을 쓰지 않았을까? 저 혼자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림을 그리려면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예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때 당시는 그림을 사고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왕실에 들어가서, 우리가 오바마 같은 경우도 오바마만 전담으로 재임 기간 동안 촬영을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듯이 신윤복이 조선 후기의 어떤 그 왕권에서 남들이 그리지 않는 어떤 민속화라든지 표현하는 것들을 표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역사 속의 인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이거 순수히 제 가설입니다. 요거 갖고 누가 평가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저 우입니다. 자, 요거를 그림을 조금 설명을 더 드릴게요. 이거는 기다림인데요. 신윤복이 마음이 다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들어있는 요게 송락이라는 요거죠. 조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게 송락이라는 비구니가 쓰는 모자, 그러니까 여승이 쓰는 모자예요. 그런데 요 안악이 이 모자를 들고 기다리는 건지 하는 건지 어떤 굉장히 외롭게 서 있잖아요. 여기서 그냥 제가 사실 그림에 뿅 갔던 건데요. 그래서 신윤복은 아마도 여승이잖아요. 그때는 여승은 이제 결혼하지 못했겠지요. 그리고 또 이 안악인데 송락을 들고 있는 건 또 여승이었을 거고, 그러니까 어떤 동성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자기가 절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죽을 때까지 사랑해서 그 잊지 못함으로 신윤복은 큰 그림을 그려왔지 않나, 이제 속으로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누굴 기다리는 건지는 그건 독자의 해석이니까, 여기 소나 버들나무도 이렇게 외롭게 있고요. 자, 요거를 작품으로 설명할 때 제가 이게 다 처녀작이에요. 중국에서 정말 유명한 스승님한테 배우기 시작하면서 처음 이 2달 넘게 만든 건데요. 요 스승님이 저한테 진짜 인정해 준 게 뭐냐면, 요 버들나무, 이 버드나무 요거를 중국에서 제가 처음으로 구사를 했어요. 이 버들나무 기법은 중국엔 없어요. 중국은 소나무나 요거는 이제 제가 스승님한테 배운 어떤
그 나무 기법이고 요런 기법이에요. 조각을 함에 있어서. 근데 제가 이 버들나무가 요 버드나무가 너무 이뻐서 요 그림에 있는 버드나무가 너무 이뻐서 요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었어요. 사진이라 이게 제가 핸드폰이 안 좋아서 그런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 버드나무를 제가 계속 연구하며 표현했는데요. 중국에서 같이 요거 한 사람들이 가장 인정하는 게 요 버드나무 기법이에요. 요 나무를 요렇게 버드나무식으로 만들어서 구사한 건데요. 이걸 뉘어볼까요? 이렇게 뉘면 더 잘 나오려나? 뉘니까 더 잘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하고요. 이 얼굴 부분은 우리 스승이 조금 도와준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안악이 사실 그림에는 얼굴이 안 보이지요. 근데 실질적으로 조각을 하면 또 보일 수밖에 없고 이거는 뭐 그냥 각자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요게 제가 처음 조각을 입문하면서 만들었던 거라서 오늘은 연말이기도 해서 제가 그냥 처음 손댔던 거를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이랬어요. 신윤복 그림에는 중이 유독 많이 나와요. 비구니가. 이것도 이승연기라는 그림이잖아요. 요게 어떤 그림이냐면요. 어디가 있을까요? 요게 지금 다 제가 조각을 한 그림들이에요. 모두가. 요게 이제 이승연기라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스님이 정말 잘 찍습니다. 요 스님이 웃는 표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도 제가 표현은 잘 못하지만 최대한 넣으려고 했었는데요. 이것도 이 후대에 제목은 붙여진 거예요. 비구니가 이쁜 기녀죠, 이쁜 여인을 맞이한다라는 어떤 건데, 이런 식으로 여성이 종종 나와요, 신윤복 그림에는. 그래서 저는 오늘 반여담으로 신윤복은 참 독특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연구해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역사서에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조선 후기의 어떤 삶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신윤복이 어떤 왕실가? 보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너무 어떻게 보면 저속하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랑 이야기를 너무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던가, 이거는 아무 학계에도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혼자 생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로 신윤복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림을 그렸든 빨리 죽었든을 떠나서 너무 아픈 어떤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런 어떤 사랑 속에 있었던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 그림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림 제목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인데 제가 그리움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요. 요 그림이랑 요 조각을 보면서 그래서 2019년도는 모든 거는 기다림과 그리움에 다잖아요. 그게 커지면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랑이 먼저냐 그게 먼저냐 지금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2019년도 시간도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물론 사람도 마찬가지고. 2019년도에는 우리가 들어보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온다고 합니다. 정말. 그래서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어떻게 보면 서로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작은 그리움을 하고 작은 기다림을 하고 오늘 만난 사람이 내일 만나기로 해서 그러다 보면 조금 더 풍요로운 세상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은 그림 하나 갖고 너무 많이 떠들었네요. 그냥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일 또 긴 출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뭐 하나 좀 해야지 하다가 그냥 제가 가장 처음에 돌을 가장 처음에 딱 만들었던 돌을 설명을 하게 됐네요. 감사하고요. 2019년도에는 우리 모두 뭐 가정과 사업장 모든 공간에서 행복하고 좀 사랑이 넘치고 이런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뭐 제 주위에도 많아요. 목숨 갖고 정말로 위협하면서 어떻게 보면 목숨 갖고 살아가는 역할을 대행하려고도 하고 또 고의 아니게 또 떠난 사람도 있고 정말로 이 힘든 세상에 서로 보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리워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또 긴 출장 후에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